바이오 나노 기술은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첨단 기술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이 우리 일상에 닿기까지 연구원들은 수백, 수천 번의 실험을 하며 실험들은 모두 수기로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수기 기록들, 원하는 기록을 찾기도 힘들고 다른 누군가와 연구를 공유하거나 협업하기도 쉽지 않죠. 랩노트는 이런 아날로그 연구 환경을 디지털로 탈바꿈하는데 최적화된 솔루션입니다. 연구원들이 효율적으로 연구를 기록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돕죠. 쉽고 정확하게 연구를 기록하고 원하는 연구 기록이나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여 간편하게 연구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수백, 수천 번의 실험을 하면서 쌓인 방대한 기록들을 데이터로서 분석하고 활용할 수도 있죠. 연구를 기록하는 순간부터 연구가 이루어지는 환경까지 랩노트는 지금도 끊임없이 당신의 연구를 바꾸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Research the way you research better. LabNote.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내 임포트문이 그렇게 이상했나요? 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박서진이라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저희는 맨날 임포트문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저희의 대부분은 사실은 진짜 임포트문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우리가 왜 진짜 임포트문을 쓰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진짜 임포트문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스에서 2018년에부터 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나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타입 시스템 같은 개념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좀 개발자의 생산성이나 아니면 애자일한 조직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는 좀 살짝 TMI이기는 하지만 여행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올해 초에는 아이슬란드에 다녀왔었고, 달리거나 아니면 맛있는 밥을 먹거나 커피나 맛있는 맥주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저는 라운011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는 마침 진짜 오랜만에 오프라인에서 진행이 되는 만큼 청중 여러분이랑 적극적으로 좀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표를 이어나가고 싶은데요. 그래서 과정에 좀 중간중간에 되게 많은 중간 질문들을 포함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적극적으로 질문 답변을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아무쪼록 좀 질문에 많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대부분은 손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이 발표를 제가 시작하게 된 배경인 여러 가지의 에러 메시지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에러 메시지를 혹시 보신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생긴 unexpected token import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인데요. 혹시 이렇게 생긴 에러 메시지를 보신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한번 손 좀 들어주겠어요? 네, 꽤 많으시네요. 네, 구글에 이 에러 메시지를 검색을 하면은 진짜 500만 개가 넘는 문서가 나올 정도로 정말 자주 만나는 오류입니다. 네, 많이 슬픈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쓰는 이상한 임포트문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오류를 보시겠는데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생긴 오류를 보신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거는 require of ES module, error require ESM 이런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여기도 꽤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보신 것처럼 이제 이 오류도 정말 흔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하면은 500만 개 이상 에러가 보고가 될 만큼 굉장히 흔한 에러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쓰는 이상한 인풋문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노드로 개발하게 되다 보면은 자주 만나게 되는 이런 두 가지의 대표적인 에러 메시지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종류의 에러는 저희가 쓰는 임포트문이 사실은 약간의 이상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임포트문을 모두 다 올바르게 고치면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임포트문이 왜 이상할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이상한 임포트문을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이상한 임포트 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다가 생기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의 라떼 모먼트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처음으로 좀 커먼 JS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언급한 이상한 임포트 문의 정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커먼 JS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좀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한번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아까보다는 조금 없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마침 발표를 하니까 이 기회에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에만 사용이 되던 시절에, 그리고 노드.js도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는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라이브러리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자주 사용되던 라이브러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jQuery라거나 뭐 로댓이라거나, 뭐 이제 요즘에는 뭐 거의 쓰는 곳 여전히 있네요. 네, 또 잘 못 찾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렇게 좀 스크립트 태그를 직접 임포트를 하면은 전역 변수에 jQuery나 아니면 로댓 같은 값들이 채워지는 형식으로 라이브러리를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쓸 때는 그렇게 정의된 전역 변수를 참조를 했었죠.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당연하게 뭐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선 뭐 전역 변수를 무조건 참조를 해야 되니까 뭐 변수의 이름이 겹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파일을 하나하나를 이제 가져오도록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수천 개의 파일 모듈을 관리를 하는데, 그럼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을 하고자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표준 모듈 시스템이 없던 시절에 커먼 JS라고 하는 모듈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커먼 JS를 규정짓는 가장 큰 특징은 require라고 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그런 복잡한 라이브러리 함수를 가져오는 작업을 그냥 require라고 하는 함수 호출 한 번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깔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커먼 JS 모듈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저희는 이렇게 함수를 외부에 노출하거나 가져오는 이런 동작이 굉장히 많이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모듈마다 라이브러리 함수를 노출하고 가져오는 동작에 표준이 없어가지고 정말 골치가 많이 아팠는데, 덕분에 이렇게 작은 add라고 하는 함수도 쉽게 외부에 노출하고 가져와서 쓸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커먼 JS 모듈 시스템 덕분에 정말 많은 행복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전에 모듈 시스템이 없던 시절에는 거대한 파일 하나만 가지고 수정하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파일 단위로 나눠서 개발하는 게 오히려 더 당연해졌고, 그 덕분에 이제 수백 개, 수천 개의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나누어서 개발하는 게 정말 일상이 됐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코드를 재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쉬워졌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 덕분에 아직까지도 노드.js에서는 대부분은 커먼 JS 모듈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노드 개발을 할 때 대부분 임포트 엑스포트문을 쓰고 있는데, 왜 노드.js는 커먼 JS를 거의 대부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이유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나 아니면 바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타입스크립트나 바벨을 쓰면은 저희 코드가 커먼 JS로 변환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import react from react라고 작성을 하면은 const react는 require react 이렇게 변환이 되는 식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바벨 플레이그라운드에서 import react from react라고 하는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결국에는 require react라고 하는 걸로 변환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세 번째 라인을 보시면은 require react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거랑 비슷하게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를 쓰는 경우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비춰보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임포트 엑스포트 문은 생긴 것만 임포트 엑스포트지, 이제 사실은 require 문을 쓰는 커먼 JS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우리의 임포트 문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셨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커먼 JS는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커먼 JS는 언어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노드.js가 아닌 환경, 그러니까 커먼 JS 모듈 시스템이 지원되지 않는 런타임, 지원하는 런타임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라거나 아니면 디노 같은 어떤 그런 커먼 JS 모듈 시스템이 없는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거를 제외하고도 커먼 JS 모듈 시스템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는 커먼JS 모듈 시스템으로 작성된 코드는 정적 분석이 많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코드처럼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require 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이기 때문에 import, export처럼 어떤 언어의 키워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적으로 호출을 하거나 아니면 require 하는 대상이 뭐 사막 연산자를 쓰는 것처럼 정말 동적으로 변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상한 변수명에 뭐 require를 저장했다가 그걸 꺼내 쓰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기한 동작들은 이제 어떤 코드가 어떤 코드를 참조하는지 컴파일 타임에 분석하는 걸 굉장히 많이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특히 브라우저에서는 성능을 위해서 실제로 쓰는 코드만 포함하는 여러 가지 트리 쉐이킹이라거나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런 건 커먼JS 모듈 시스템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커먼JS는 기본적으로 동기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동기 모듈을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코드처럼 어떤 DB에 읽고 쓰는 모듈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DB에 실제로 조회나 삽입 명령을 내리려면 먼저 연결을 맺어야 돼요. 근데 이런 연결 동작은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커먼JS에서는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함수를 정의해서 이 모듈을 쓰기 전에 먼저 초기화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른 함수를 실행할 때마다 매번 초기화 됐는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만 모듈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봐도 코드가 엄청 복잡하고 불편하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인 비동기 프로그래밍과의 궁합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먼JS의 require 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동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로벌 require에다가 저희가 마음대로 my require라고 하는 함수를 재정의를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require 함수가 마음대로 멍키 패칭이 되면서 마음대로 막 이상하게 동작하게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jest 같은 프레임워크를 쓰면은 이제 이것과 유사하게 조용하게 require 함수를 재정의하고는 해요. 그래서 커먼JS는 처음으로 성공한 자바스크립트 모듈 시스템이었지만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생태계는 조금 더 좋은 모듈 시스템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과정에서 에크마스크립트 모듈스라고 하는 표준 모듈 시스템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모듈 시스템이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진짜 임포트 문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포트 문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에크마스크립트 모듈스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문법과 비슷하게 아주 직관적으로 함수를 임포트, 엑스포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코드에서처럼 add를 엑스포트를 하면은 쓰는 쪽에서 임포트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ESM으로 작성된 이런 코드는 이전 커먼JS보다 정적 분석이 훨씬 쉽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조건적으로 모듈을 임포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어떤 파일을 참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브라우저 환경처럼 자바스크립트 파일 크기를 줄이는 게 중요한 환경에서도 쓰기가 되게 쉽죠. 그리고 임포트 엑스포트라고 하는 부분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가 다른 변수에 제할당할 수도 없어요.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쓰는 if나 for나 while처럼 언어를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문법을 의미하는데 if, for, while을 저희가 딴 데다가 저장했다가 다르게 쓸 수가 없듯이 임포트도 비슷하게 다르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탑레벨 어웨이트라고 하는 최근에 들어간 기능을 사용하면 모듈의 가장 위에서 await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덕분에 저희가 쉽게 비동기 모듈을 정의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덕분에 앞서서 언급드렸던 그런 DB에 연결하는 모듈을 생각해 보면 이 코드가처럼 어떤 이런 먼저 DB에 연결한 다음에 read나 write 함수를 노출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에크마스크립트 모듈스는 기본적으로 비동기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가능한 동작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커먼JS들의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에크마스크립트 모듈스가 해결했고 그 덕분에 이제 언어 표준으로까지 지정이 됐는데요. 그 덕분에 이제 임포트 엑스포트로 되는 이 ESM은 JS 언어의 일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덕분에 Node.js뿐만이 아니라 브라우저나 아니면 디노 같이 다양한 런타임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JS 세계의 여러 가지 파편화들이 사라진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눴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CommonJS랑 ECMAScript 모듈스라고 하는 두 가지 모듈 시스템에 대해서 다뤘는데 CommonJS는 require를 쓴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의 어떤 코드가 조용하게 require로 바뀌기도 한다. 반대로 ESM은 import export문을 사용한다. 그리고 CommonJS는 if문을 쓰거나 조용히 require 함수를 제할당하는 동작이 가능해서 정적 분석이 어렵다. 근데 ESM은 import, export 키워드를 쓰기 때문에 정적 분석이 쉽다. 그리고 CommonJS는 동기적으로 동작해서 비동기 모듈을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ESM은 비동기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동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ommonJS는 언어 표준이 아니라 Node.js에서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ESM은 언어 표준이어서 모든 JS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명확하기 때문에 Node.js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좀 ESM으로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도표를 보시면 2022년 초부터 파란색 ESM 패키지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 유지 보수가 잘 되는 패키지일수록 점점 ESM을 쓰는 비율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라이브러리들로 신드레 소버스라고 하는 분의 카이, 갓 아니면 로드 패치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ESM 패키지들이 많아지는 게 사실은 저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에러 메시지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봅시다. 그래서 여기 FEConf에 계신 분들은 다들 동기함수와 비동기함수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비동기함수는 바로 값을 반환하지 않고 promise나 callback 같은 걸로 값을 돌려주는 함수고 동기함수는 그렇지 않고 바로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일컫는데 근데 이제 이런 두 개 함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비동기함수는 동기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반대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비동기 함수에서 동기 함수를 호출을 하기는 쉽죠. 그냥 호출하면 바로 값이 튀어나오니까요. 반대로 동기 함수에서 비동기 함수를 호출하기는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동기 함수가 다시 이제 비동기가 되어야지 비동기를 호출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저희가 앞서서 저희는 이제 CommonJS는 동기고 ESM은 비동기적으로 동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다시 말해서 CommonJS에서는 ESM을 쓰기가 엄청 어렵고 ESM에서는 CommonJS를 쓰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ode.js에서 CommonJS 모듈은 이렇게 쉽게 임포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드 랩을 열고 await import react라고 하는 거를 입력을 해보시면 리액트는 CommonJS 모듈이지만 쉽게 ESM 방식으로 임포트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ESM 모듈은 CommonJS 방식으로 require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표적인 카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ESM 모듈인데요. 이거를 require 하려고 하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조금 자세히 보면 ES 모듈은 require 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앞서 언급한 저희를 괴롭히던 에러 메시지들의 모든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래된 어떤 CommonJS 프로젝트들이 점점 늘어나는 ESM 패키지들 중에서 하나를 require 하기 시작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희 패키지를 ESM으로 옮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패키지를 ESM으로 옮기기 위해서 조금 더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그래서 Node.js에서 ESM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지 저희가 실제로 ESM 관련 문제들을 겪은 다음에도 그 근본 원인을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아시다시피 Node.js는 CommonJS 모듈 시스템을 쓴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정말 많은 CommonJS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인 마이그레이션 계획이 중요한데요. 그 과정에서 Node.js는 우선 패키지 JSON에 새로운 타입인 모듈이라고 하는 타입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입이 모듈이면 이 패키지는 ESM 방식으로 동작한다라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 패키지 하위의 모든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의 동작이 바뀝니다. 그래서 원래는 모두 CommonJS 방식으로 모듈을 사용하던 파일들이 ESM 방식으로 모듈을 사용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아래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패키지 JSON의 타입이 모듈이기 때문에 ESM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비슷하게 패키지 JSON의 타입을 CommonJS로 설정하면 그 패키지 하위의 모든 JS 파일은 CommonJS로 동작합니다. 그런데 타입 CommonJS는 많이 보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타입의 기본값이 CommonJS니까요.
그래서 패키지 JSON의 타입 필드가 없어도 그 값은 암시적으로 common JS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모듈 형식은 가장 가까운 패키지 JSON의 설정을 따르는데요. 그 JS 파일이 common JS 패키지 안에 속해 있으면 그건 common JS 모듈 시스템을 쓰고요. 반대로 ESM 패키지 안에 있으면 ESM 모듈 시스템을 사용하죠. 두 번째 규칙은 .cjs랑 .mjs 확장자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일부 파일만 common.js나 ESM으로 쓰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바벨 설정이라거나 제스트를 설정하는 코드는 common.js 방식으로 이미 작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ESM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도 common.js를 당분간은 유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Node.js는 CJS랑 MJS 확장자를 제공을 해서 CJS는 항상 common.js 그리고 MJS는 항상 ESM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타입 모듈로 모듈이 ESM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JS 파일이 CJS로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파일은 항상 common.js로 동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지금까지가 빌드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ESM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정말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입 모듈을 살짝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름답게 ESM으로 옮기는 게 가능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ESM으로 패키지를 옮기는 길에 있는 여러 가지 난관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ESM으로 옮기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짜 ESM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저희는 가짜 ESM을 쓰고 common.js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실제 ESM이랑 동작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숙하지 않은 생태계가 있는데, 드디어 이제 어느 정도 ESM 전환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의 생태계는 갖춰져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ESM을 지원을 하고 있지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각각의 문제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써오고 있었던 가짜 인풋이랑 진짜 인풋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긴 코드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임포트문은 ESM 표준상으로는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가 틀렸을까요? 3초만 열심히 살펴보시죠. 벌써 한숨을 쉬시는 분도 계신데 감이 오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긴 올바른 ESM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네, 가짜 ESM에는 확장자가 없는데 진짜 ESM에는 확장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Node.js의 require는 이렇게 확장자를 생략하더라도 다양한 파일 시스템의 파일들을 순회하면서 우리가 요청한 내용을 소위 말하는 알잘딱깔센으로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my component도 찾고 JS도 붙이고 노드도 붙이고 인덱스 JS도 붙이고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런 순회 동작은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웹팩의 번들링 속도가 늦어지고 Node.js의 성능이 나빠지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Node.js랑 디노를 만드신 라이언 달시는 2018년에 JSConf EU 발표에서 내가 Node.js에서 후회하는 10가지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해주는 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 중에서는 오직 Node.js밖에 없고 브라우저나 디노나 이런 거는 다 정확한 경로를 명시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ESM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훨씬 엄격하게 임포트하는 파일의 확장자가 반드시 명시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작성한 파일들에서 이제 정확한 파일 경로를 명시하도록 다 바꿔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작성했던 임포트나 엑스포트 문이 TS나 바벨에 의해서 require로 트랜스파일 되거나 웹팩이 알아서 찾아주는 동작을 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 ESM으로 제대로 옮기려면 이런 파일 확장자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생태계가 아직까지는 충분하게는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큰 이슈는 사실 타입스크립트의 ESM 지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제 생각엔 절반이나 절반 이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타입스크립트를 쓰는 경우에 문제 복잡도가 확 올라가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지난 22년 5월에 타입스크립트 4.7 정식 버전이 발표됐는데, 거기서는 이제 에크마스크립트 모듈스가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소 혼란스러운 방법으로 ESM을 지원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ESM은 확장자를 명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코드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틀린 타입스크립트 코드입니다. 그래서 뭐야? 하고 이제 보면은 실제로 타입스크립트 올바른 타입스크립트 코드는 TS 파일만 있다고 하더라도 .js 파일로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배경은 이제 타입스크립트의 디자인 고울에 따르면 이제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로 타입 정보를 다 완전히 지우기만 해도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확장자를 리라이트를 하는 거는 실제 코드의 내용을 바꾸니까 이제 올바른 디자인 결정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웹팩이나 TS 노드 같이 다른 도구들이랑 사실 궁합이 정말 잘 맞지가 않고, 디노처럼 먼저 타입스크립트를 쓰지만 ESM을 쓰던 그런 런타임의 동작이랑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이 결정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이슈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장기적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TS 상태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로 우리가 타입스크립트에서 앞서서 논의한 그런 MJS, CJS 확장자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뭐 MTS, CTS 이런 확장자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러닝 커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라이브러리를 쓸 때에 이렇게 슬래시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의 일부분만 참조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Next.js에서 next/app 같이 어떤 이런 거를 쓰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next/app을 common.js 방식으로 require를 하면 잘 됐는데 ESM으로 임포트를 하면 위 콘솔 로그처럼 잘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보면은 그 이유는 에크마스크립트 모듈 시스템은 다시 한번 확장자를 정확하게 명시하기를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Next.js 패키지 안에 있는 app.js를 참조를 한다면 정확하게 확장자까지 명시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렇게 코드를 쓰도록 하는 게 보통 라이브러리 개발자들의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개발자들은 Next.js 안에 app.js를 정확하게 가져오라고 하기보다는 Next.js의 부분 중에서 앱 부분만 가져오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싶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Node.js 12.20부터는 exports field라고 하는 거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패키지 JSon에 .app이라고 하는 것만 쓰면은 정확하게 어떤 파일을 로드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부분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존과 똑같이 next/app이라고만 써도 app.js를 로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당연하게 라이브러리 업데이트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Next.js는 2022년 10월 현재 기준 아직까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생태계에서 좀 라이브러리 지원이 갖춰지는 것을 기다릴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ESM으로 옮겼을 때 서비스에서 슬라이드에 있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공통점을 찾으실 수가 있으시겠나요? 그래서 제스트는 뭐 테스트를 쓰는 라이브러리고, TS 노드는 TS를 바로 실행시켜주는 라이브러리고, 야는 패키지 매니저인데 뭐 공통점이 뭘까요? 이 세 개 라이브러리의 공통점은 모두 require의 동작을 바꾼다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라이브러리들은 common.js라고 하는 모듈 환경에 의존을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jest를 쓰면은 jest.mock이라고 하는 함수로 모킹을 수행을 하는데요. 모킹하는 방법은 이 코드랑 유사하게 jest의 require를 정의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require를 먼키 패칭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require 함수의 동작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ESM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겠죠. 비슷하게 TS 노드도 require의 동작을 바꾸는데요. 그래서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require를 하면은 원래는 안 돼야 되는데 중간에 TS 노드가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require 할 수 있도록 동작을 바꿔버리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ESM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an PNP를 쓰는 경우에는 require를 실행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 노드 모듈스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참조하는 게 아니라 yan이 스스로 정의한 곳을 참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require의 동작을 바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require 대신에 ESM에 맞는 API를 기준으로 다시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로더스라고 하는 API를 쓰게 되는데, 이 API는 아직 2022년 10월 현재 충분하게 스테이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서비스들을 옮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문제점들이 없는 서비스라면 일단 지금 현재에도 옮길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직 TS를 쓰고 있지 않은 서비스들이라면 옮기는 거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Next.js를 쓰지 않고 리액트를 사용해서 CSR만 하는 서비스라면 충분히 옮기는 거를 고려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리액트나 이모션 같은 라이브러리는 잘 지원이 되고 있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스트나 얀 PNP나 TS 노드처럼 커먼JS 환경에 깊이 의존하던 그런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는 서비스는 지금도 바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서비스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점점 더 ESM의 혼란이 해소가 되는 시기라고 전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이면 아마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ESM으로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패키지를 ESM으로 옮기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타입 모듈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타입 모듈을 추가해 줍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포트하는 파일에 확장자를 꼼꼼하게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index.js를 쓰는 경우에는 index.js로 꼼꼼히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자동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require 문을 쓰고 있는 곳이 있다면 이거를 이제 import export 문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require 문을 지우고 import 문으로 바꿔줍시다. 그 외로 몇 가지 이제 ESM 모드에서 삭제된 Node.js의 API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는 dir name 같은 전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역 변수들은 이런 식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저도 외우지는 못하고요. 다른 변수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대체 API를 거의 10초 안에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막 if문 안에 require가 들어있는 등의 이유만으로 혹시라도 require문을 남겨야 된다면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이런 식으로 create require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이런 거를 쓰시면 되고, 그래서 라이브러리들이 모두 잘 지원이 되는 환경에서 이렇게 코드를 고치시면은 서비스를 완전하게 ESM으로 옮기고 더 이상 저희가 앞서 봤던 가짜 임포트문과 관련된 오류들을 보지 않아도 된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발표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캡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제 처음에 두 섹션에서 에크마스크립트 모듈스를 도입을 해야 되는 이유랑 커먼JS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커먼JS랑 에크마스크립트 모듈스가 서로 간에 같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류 메시지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그래서 커먼JS는 동기 그리고 ESM은 비동기이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숙명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오직 ESM 도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Node.js에서 ESM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CommonJS 패키지 안에 있는 JS 파일은 CommonJS, 그리고 모듈 패키지 안에 있는 JS 파일은 ESM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어서 Node.js에서 ESM으로 옮기는 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억을 해보시면 확장자를 일일이 다 명시를 해야 되고 타입스크립트나 라이브러리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었죠. 그리고 이어서 각종 ESM으로 옮기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알아갔었네요. 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서비스가 ESM으로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